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책임져 주시는 김민아 기자, 지금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스튜디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볼 소리는요.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추대됐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소리를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이 가장 싫어하던 우리 자유한국당 당시 민주자유당에 들어와서 24년 동안 국회의원을 3번하고 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많은 동료 친구들을 봤습니다. 제가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악이라고 규정했던 그들이 오히려 우리 운동권에서 생각하던 것보다는 더 실력 있고 더 비전이 있고 더 도덕적이고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도 해봤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는 바로 철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그 그릇된 생각에 매달려 있다는 것.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공격으로 일성을 내뱉었네요. 그렇습니다. 초질관, 색깔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외에도 김일성주의를 학습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여러모로 논란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파 중에서도 아주 극단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김문수 전 지사도 본인 역시도 이제 운동권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 권유로 민자당에 입당하고 나서 보니 자기 생각과는 뭐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감원 앞에서 1인 시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앞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퇴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김기식 원장을 금융에 대해 전혀 모르는 시민운동권 출신의 과거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하하.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의와 양심을 얘기하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부도덕한 일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김기식 원장을 임명한 청와대를 향해서 운동권 출신 코드 인사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뿐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김기식 원장한테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 열고 김기식 원장 해임과 구속수사, 인사검증 담당한 사람들의 사임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했는데요. 과거 국회 정무위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의 돈을 받고 해외 출장 다녀온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이죠. 또 특이하게도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느냐라면서 청와대 행사기획하는 왕행정관 참여연대, 모든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참여연대 뭐 이런 언급들을 쭉 했습니다. 예. 이것은 청와대의 탁현민 행정관과 조국 민정수석을 지시한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도 대표적인 참여연대 출신인 것이죠. 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입장 내놔라. 그렇게 좀 연상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한미 연구소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김기식 원장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김기식 원장이 당시에 자기 보좌관이었던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과 이 출장을 다녀온 일정 중에 한미 연구소의 예산 지원 문제를 확인한 일정이 있다는 것이죠. 네. 지난달 말 국무총리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 연구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됐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소장을 교체하라고 압력을 가한 결과이다라는 이제 보수 언론의 지난주부터 이어진 보도 내용과 국회가 이 연구소의 방만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은 어떤 결과이다라는 청와대 해명에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제 38로스라는 사이트거든요. 이게 위성 사진을 판독을 해서 어떤 북한의 어떤 상황 등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이 사이트를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즉 보수 세력이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대화 국면 때문에 눈치를 봐서 이런 소장 교체나 이런 것들을 밀어붙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김기식 원장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문수, 안철수 두 야당 후보가 뭐 협공을 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단일화 비슷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또 나와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이제 쓴 칼럼이 지면에 이제 크게 실렸는데요. 대놓고 좌파를 막기 위해 김문수, 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선거연대는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지방선거 전에 양당 합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내놓은 바 있는데요. 예. 아마 앞으로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뉴스는?
어제 SBS가 삼성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불법적 로비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의 다스 관련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해 준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원포인트 사면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 명분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런 사면이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삼성과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어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무리를 했다라는 이제 내용의 보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이 어떤 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사면 이후에 삼성이 세네갈인이자 국제 스포츠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인 라민 디악과 파파 디악이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IOC 위원 및 관계자들을 정리한 디악 리스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또 이 디악 부자가 요구하는 이런저런 행사들의 어떤 후원 이런 것들을 삼성이 떠맡고 또 로비 자금 등을 다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심지어 이 디악 부자들은 이 성공 보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돈을 더 달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어허. 결국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 인연 이런 것들로 이제 유치 활동을 벌이는 척을 한 것이지만 뒤에서는 삼성이 조직적으로 회사 돈을 스포츠 후원금으로 포장해서 로비 자금으로 썼다. 이런 게 이제 SBS의 보도 내용인데요. 예.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IOC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 이런 것들에 해당할 수 있고 IOC 윤리 규정도 위반했다는 것이 이 SBS의 보도 내용입니다. 삼성의 입장이 나왔나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홈페이지에 입장을 게재했는데요. 불법 로비는 결코 한 적이 없고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리한 로비라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으로서 2007년과 2003년도에도 올림픽 유치 활동을 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기업들의 정당한 스포츠 후원 의혹을 꺾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예. 그런데 SBS 보도 내용은 참여정부 때 이제 삼성이 했던 유치 활동하고 이명박 정부 때 활동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이명박 정부 때 것이 적극적이었고 또 저자세인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 SBS가 또 오늘 추가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보도를 예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그 에버랜드 부근 땅값 얘기도 그렇고 요즘 SBS가 삼성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좀 좋은 어떤 사회적 영향을 좀 주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요. 북미 대화 관련 그동안 여러 전망과 해석들이 쭉 나왔는데요. 좀 확실히 진도가 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북한과 만날 것이다라면서 이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했다라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달라지길 바란다면서 기대감을 내미치기도 했는데요. 이 전날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접촉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의향을 갖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 CIA 라인과 북한의 정찰 총국 라인이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장소와 의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이런 보도도 역시 나온 바가 있죠. 북한도 북미 회담을 내부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다면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했는데 오히려 북한이 어떤 관영 언론 등에서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는 그런 기이한 상황들이 그동안 이어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북남 순회상봉, 북미 대화 이런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이제 보도 내용은 조선노동당의 정치국 회의 의제를 이제 내용을 전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내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가 열린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논의될 사전 의제를 점검한 이런 회의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즉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 라인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논의가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뭔가 상황의 진전이 확실히 있다. 이런 사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 진전이 분명히 있고 미국도 북한도 공식화하는 분위기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이 그 슈퍼 매파 존 볼턴이 공식 업무 시작하는 날이라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일단 요 북미 간의 관계에서는 별로 우려할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씀드린 발언에 등장한 이제 강요 회의에는 존 볼턴 신임 백악관 NSC 보좌관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은 북미 대화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쭉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었는데 이 걱정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존 볼턴이 주도하는 전쟁은 북한이 아니라 시리아에서 시작될 분위기라는 게 또 우려스러운 대목인데요. 시리아.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리아 정부군이 동부타 지역에 유독가스를 살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스라엘로 추정되는 외국군이 시리아 공군기지를 폭격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리아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이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아울러 현재 미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이 시리아 해안으로 또 이동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